멋진 하루의 스포일러가 가득합니다. 영화를 감상하시고 난 후 리뷰를 감상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무비크랭크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영화는 전도연, 하정우 주연, 이훈기 감독의 멋진 하루입니다. 제목처럼 영화가 정말 멋진 하루를 조명하는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화는 언뜻 찌질한 남자의 과거 행적을 쫓아가는 하루의 모습을 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먹먹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감상을 주는 한국 영화가 전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굉장히 유의미한 영화였습니다. 개봉했던 2008년도가 아닌 10년이 훌쩍 지나서 영화를 봤는데도 촌스럽다기보단 클래식한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주 무대인 서울의 옛 모습 또한 어째 향수를 이끌어내는 느낌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말이죠. 영화는 희수라는 여성이 전 여인인 병훈이라는 남자를 찾아오며 시작합니다. 희수는 병훈에게 1년 전 빌려갔던 돈 35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빚 독촉을 함에도 희수가 반가운 병훈은 희수의 바람대로 오늘 안으로 빚을 변제하기 위해 함께 길을 나섭니다. 본인은 돈이 없지만 특유의 유연함 덕에 주변에 사람이 많은 병훈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그들에게 돈을 꺼 희수에게 조금씩 야금야금 돈을 갚아갑니다. 과연 이 둘은 하루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영화의 시작은 롱테이크 샷입니다. 버드맨이라든지 1917과 같은 영화에서 보이는 컨티뉴어스 샷이 아닌 진짜 오랫동안 카메라가 인물들을 따라가며 찍은 샷인데요. 참고로 저작권 때문에 저는 컷을 나누지만 이 장면들은 모두 끊김없는 한 테이크입니다. 돈 이야기를 나누는 두 남녀의 모습을 조명하며 그들을 따라가는가 싶더니 밥을 먹자며 나가는 남자 무리에 카메라가 다가가다 갑자기 마사회 안으로 들어서는 여성을 조명합니다. 바로 영화의 주인공 희수인데요. 카메라는 그녀를 따라 함께 건물로 들어가 이 오랜 롱테이크 샷을 마무리합니다. 롱테이크 샷 이후 건물 안에서 희수가 처음 등장했던 두 남녀와 함께 있는 병훈을 만나게 되고 이로써 첫 등장인물과 희수가 연결점이 있음을 관객은 인지하게 됩니다. 영화는 이 무의미해 보이는 롱테이크에 무려 4분의 시간을 썼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였을 리 없겠죠.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은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 전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멋진 하루는 희수와 병훈이라는 남녀의 하루를 멀리서 지켜보는 영화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지만 그것을 모를 때 그들은 하나의 타인이고 세상의 여러 퍼즐 중 하나일 뿐이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 세상에 병훈은 스스로 접착제 역할을 자처하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정확히는 희수와 관련 없던 타인을 연결시킵니다. 병훈이 갚아야 하는 돈을 매개로 골프 치는 회장님, 술집 종업원, 병훈의 초등학교 동창, 병훈의 친구의 딸, 병훈의 사촌 등등 희수는 그냥 저냥 스쳐 지나갈 익명의 타인들을 병훈이라는 접착제를 통해 만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이 롱테이크 샷의 두 남녀가 희수와 연결되는 모습인 겁니다. 롱테이크에서 보였던 남성 무리처럼 희수와 아무런 관련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엔 희수와 연결되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감독의 선언이고 이것을 이 롱테이크 샷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롱테이크를 써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연결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끊김없는 화면의 지속이 바로 롱테이크 샷의 본질입니다. 촬영 기법 자체가 연결의 가치를 담고 있지요. 이에 희수와 익명의 타인들이 연결된다는 내용을 연결의 가치를 가진 롱테이크 샷이라는 형식을 이용하여 더욱 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내용과 형식의 훌륭한 일치라고 볼 수 있는 도입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병훈을 만난 희수는 다짜고짜 돈을 갚으라 병훈을 채근합니다. 병훈이 잘못하긴 했지만 당혹스러운 것도 사실일 건데요. 그런 병훈이 수세에 몰린 형태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외려 병훈이 희수보다 더 당당하고 큰 무게를 차지하는 느낌입니다. 그건 아마도 병훈을 담는 카메라에서 비밀을 잘 수 있겠는데요. 병훈에게 돈을 갚으라 하는 희수를 비추는 화면과 돈을 갚겠다고 하는 병훈을 보면 병훈은 자신감과 당당한 만큼이나 화면 가득 모습이 보이고 희수는 화면을 적게 차지하여 외려 불리한 형세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희수가 병훈에게 압도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차갑게 병훈을 자신의 화면에서 소외시키는데요. 희수 또한 병훈의 화면에 침범하진 않습니다. 병훈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희수의 차가운 감정은 이렇게 희수와 병훈을 나누는 갈라진 화면으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영화 전반에 걸쳐 둘은 한 쇼트에 잡히지 않고 각각의 화면에서 홀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회장을 만날 때에도 희수가 이해할 수 없는 둘의 모습에 대한 희수의 감정을 그들을 가린 그물망으로 대신해 보여줍니다. 희수와 이 둘은 명백히 다르고 서로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게 계속 나뉘어 있을 것만 같던 병훈과 희수가 한 화면에 잡히기도 합니다. 희수가 회장과의 관계를 물어볼 때인데요. 상대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관심의 표현이죠.
희수가 병훈에게 관심을 갖는 만큼 둘을 나누던 화면도 누그러져 잠시간이지만 둘은 한 쇼트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희수에게서 병훈으로 화면이 연결되기도 하고요. 이는 영화 후반에 또 한번 비슷한 형식으로 나오는데요. 병훈의 사촌을 통해 병훈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약간의 연민 같은 걸 느낀 희수의 감정을 보여주듯 카메라는 둘을 한 쇼트에 담습니다. 이전 계속 갈라져 있던 쇼트와는 사뭇 다르죠. 이혼에 관련하여 희수는 병훈의 입장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며 희수는 점점 병훈의 입장에 다가갑니다. 하지만 병훈의 말을 끊는 것처럼 희수는 딱 거기까지만 병훈에게 다가갈 뿐입니다. 카메라도 거기까지만 다가가고 멈추고 다시 원거리 쇼트로 그 둘을 비추죠. 영화가 세련됐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는 아마도 과거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끝에 잠깐 나오는 한 컷을 제하고는 단 한 번도 플래시백이 없는 연출 때문일 겁니다. 대신 영화는 그들이 만나는 사람, 스쳐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들의 과거 퍼즐을 짜맞춰 볼 수 있게 했는데요. 예전 희수와 병훈이 함께 음악을 들었을 모습을 현재 시간 버스의 연인들이 음악을 나눠 듣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들의 과거를 보여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 말고도 영화는 이들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장치를 넣었는데요. 희수의 담배가 그러합니다. 희수는 과거에 담배를 폈다 끊었다고 했죠. 하지만 병훈의 사촌 내에서 자신과 병훈의 첫 만남을 연상시키는 연인을 보고 희수는 담배를 태웁니다. 자신도 과거로 회귀하고 있음을 담배로 대신 표한 것이죠. 그리고 희수가 되돌려 달라고 하는 돈 350만 원의 이자가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시간이 흐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는 병훈의 모습처럼 희수 또한 실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병훈 친구의 딸을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그들은 뜻밖의 소나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딸을 데려다 주고 나서 병훈과 희수는 우산 하나를 나눠 쓰게 되는데요. 비가 의미하는 바가 참 재밌습니다. 이 시퀀스가 끝나고 둘은 화해를 한 것 마냥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는 둘에게 쌓였던 어떤 과거의 상흔을 이 비가 씻겨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비라는 건 희수와 병훈이 겪었던 잠시간의 불운과도 같은 것입니다. 소나기처럼 그들의 불운은 예고 없이 찾아왔죠. 그리고 각자 홀로 감내했습니다. 처음 비가 내렸을 때 그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비를 피해 보려 하지만 그게 효과적이지 않는 모습마저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후 우산이 생겨 둘은 서로 힘을 합쳐 위기를 이겨내려 합니다. 지금 힘을 합쳐 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비를 위기로 보았을 때 희수는 병훈의 위로를 거절하는 인물입니다. 비를 털어내라 손수건을 건네지만 희수는 거절하죠. 하지만 이후 병훈의 철없는 모습을 보며 울음이 터진 희수는 그제야 병훈의 손수건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힘든 일에는 병훈의 위로를 원치 않지만 병훈을 위해선 울어줄 수 있는 희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죠. 그런 그들은 계속해서 나뉘어진 화면에 홀로 존재했지만 손수건을 매개로 둘은 하나로 또 한 번 이어집니다. 서로의 감정이 연결된 거겠죠. 희수와 병훈은 하나부터 10까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MBTI로 보면 병훈은 E, 희수는 I,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비교하면 전부 반대 성향일 것 같은데요. 그런 그들의 음료 취향도 뚜렷하게 나뉩니다. 병훈은 달달한 자판기 커피를 좋아하는 반면 희수는 씁쓸한 녹차를 좋아하죠. 어쩌면 이상적이고 달콤한 꿈을 꾸는 병훈이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고 이성적이고 담백한 희수가 녹차를 좋아하는 건 필연인 것 같은데요. 특히 버스에 앉아있는 병훈과 희수의 모습은 그 자체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희수는 정면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반면 병훈은 세상을 등지고 자신이 보고픈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죠. 그렇게 다른 병훈과 희수는 시간이 가며 점차 희수가 병훈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영화 후반 희수는 병훈이 뽑아온 자판기 커피를 나눠 마시는 것으로 그와 다시금 감정적으로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처음과 달리 희수는 병훈과 한 쇼트 안에 자주 자리하죠.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둘은 한 쇼트 안에 있긴 하지만 원거리에서 둘을 비추는 카메라의 거리만큼 희수와 병훈은 서로에게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가 존재합니다. 저녁을 함께 나눌 정도로 가까워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희수는 병훈의 저녁 제안을 거절하고 희수와 헤어진 병훈은 익명의 타인과 섞이고 희수 또한 서울의 한 부분이 되려 다시 길을 떠납니다. 멋진 하루. 과연 누구에게 멋진 하루였을까요? 저는 멋짐이란 인간이 가장 인간스러운 면모를 보일 때 쓰는 감탄 형용어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란 한자어에서 볼 수 있듯 사람과 사람 사이를 뜻하죠. 즉 서로가 얽히고 설키는 인간의 모습에서 우린 멋짐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멋진 하루는 그 어느 날보다도 더 많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날이었음을 뜻하는 것이겠죠. 멋진 하루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크랭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